네, 2016년도 모의고사 문제 보시겠습니다. A광역시장 갑은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했고 그 내용을 법령에 따라 고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병은 정비구역 지정이 아파트 단지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사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였고, 그리고 도시를 획일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은 인근 지역 주민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광역시장 갑은 행정청에 해당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병은 갑의 정비구역 지정 행위를 행정소송법의 취소소송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취소소송의 처분성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병은 정비구역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의 의견만을 수렴했고, 그 다음에 이 정비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녹지 비율이 축소되어 주민의 환경적 이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구역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 단지 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라는 점을 들어서 이 정비계획 수립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죠.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위법성 판단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정비행위 지정행위를 소위 대상, 즉 처분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원고는 이제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만든 정비구역 지정 행위를 이제 다투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갑 시장과 그 다음에 단독주택 소유자인 병이 이제 양측 상대방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 행위를 다툽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 지정 행위를 취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 정비구역 지정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주민들의 환경적 이익이나 단독주택 단지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단독주택 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행위의 취소소송 대상성과 이 계획 수립의 하자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정비구역 지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정비구역 지정 행위의 처분성과 이 계획의 위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자, 먼저 정비구역 지정 행위의 처분성 부분은 이것이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처분성이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중에서 이제 구속적, 비구속적 성격을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비계획의 위법성이죠. 자, 위법성을 평가할 때는 계획 재량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량 명령과 형량 하자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면 되십니다. 네, 당의 정비구역 지정 행위 자체가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장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조정하는 작용 또는 그 결과로 설정된 활동 기준으로서 법률 또는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계획과 행정행위 형식의 행정계획, 그리고 사실행위에 의한 행정계획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 요게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은 향후 일정한 질서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행위설, 그리고 행정계획 중에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행위라는 행정행위설, 그리고 복수정질설, 그리고 특수한 성질을 갖는다는 독자성설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행정행위의 행정행위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쓰실 수 있다면 더 자세히 쓰실 수 있고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의 행위가 취소송의 대상성이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목들을 뽑을 때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질문을 보시면은 병이 갑의 정비구역 지정 행위를 소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성이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대상성이 됐냐는 것은 결국은 처분성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처분성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너무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쓰시면 되고요. 4강이랑 11강에서도 처분성에 관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공통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요 지문들도 바로 그 공통 지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의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또는 행정심판 재결로 정의된다. 이러한 처분의 요건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적 작용이고 외부에 대한 법 집행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판례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관한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판례에서는 행정행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 내용, 형식,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있는 불이익과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자, 이 부분까지 쓰시면 더 완벽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원칙을 쓰고 나면 이제 사안의 적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분성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사실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 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통 지문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두시고 사안의 경우 푸시면 되겠습니다. A 광역시장 갑은 행정청으로서 갑의 정비구역 지정은 공권력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당의 정비구역 지정인이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자체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구체적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내용이 확정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병의 정비구역 지정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번 지문에서는 병이 의뢰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뭐 이러한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러한 병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갑은 이제 병의 주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정비 계획 자체를 다투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계획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계획의 요건이 아니라 내용을 다투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독주택 주민들의 환경적 이익과 그 다음에 주거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결국은 본안심사의 대상으로서 정비계획의 내용, 즉 내용적 위법성을 다툰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계획 자체의 위법성 판단이 쟁점이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러한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의 행정계획이 결국은 재량행위인데 이러한 계획 재량의 인정 범위, 인정 여부 및 계획 재량의 의미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재량 범위를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형량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본안 판단에서 재량 행위를 평가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계획 재량의 인정 여부 보시겠습니다. 자, 당의 계획은 행정청이 정비사업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계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였으나 다른 통제수단을 듣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 재량의 범위에 속하는지 그리고 범위에 속하는 행위인 경우에 형량 명령을 이행해서 함으로써 형량의 하자를 발생시켰는지 아닌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2번은 계획 재량의 부분을 보시고요. 3번에서는 형량의 하자가 있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자, 계획 재량은 행정청의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목표의 설정 및 수단 선택 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 재량에 해당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계획 재량은 목적 규정과 수단 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형량명령의 하자 이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행정재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두 가지 모두 행정청에게 일정한 재량권 행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형량명령의 범위를 지켰는지를 보시면 계획재량은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량명령 이론이 논의됩니다. 결국 재량을 통제하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공익과 사익을 포함해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형량 의무에 위반된 행정주체의 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판례도 구체적으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에서나 사익에서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을 하여야 합니다. 자, 비교 교량의 원칙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 이익 행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대상이죠.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 형량을 하긴 했지만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한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의 논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주체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형량을 해야 되는데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이고 공익과 공익 그리고 사익과 사익 사이에도 정당하게 교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정당한 교량의 방법으로서 이익 형량을 전혀 하자 있는 형태로서 전혀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마땅히 포함해야 될 사항을 하지 않거나 또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지문을 쓰실 때 이렇게 그 법원에서 쓰고 있는 논리적 구조를 따라 쓰시면 굉장히 이제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논리, 자,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익 형량을 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위법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안의 경우 보시겠습니다. 당의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도시정비법상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나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지금 이 절차를 거쳤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병이 이제 첫 번째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에서 단독 소유에서 아파트로 변경되는 중요한 이해관계의 변화가 나타나죠. 지금 병이 원래 이제 일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인데 아파트 개발 계획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제 그 단독주택에 있는 주민 말고 일부 주민의 의견만을 수렴하였기 때문에 형량이 흠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목적 자체가 이제 환경적 이익에 관한 주장입니다. 주거 생활의 질적 향상에 있는데 당의 사업으로 인해서 녹지가 축소되어 주민들의 환경적 이익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의 환경적 이익과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의 개량 그리고 녹지 비율 유지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 결량하여 판단을 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익과 불이익의 형량을 해야 되는데 이 형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량의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쓰시면 됩니다. 네, 다시 이제 목차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비구역 지정행위의 처분성 20점, 그리고 정비계획의 위법성 30점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처분성 문제는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서 이제 결국 소송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소송 요건 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큰 점수 배점이 아니더라도 항상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법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재량의 하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배우신 재량권 행사와 그에 관한 하자 평가받는 부분을 공부하시고요. 다만 여기에서는 계획 재량에 대한 형량이죠. 형량 부분을 하자를 심사하는 방법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례 답안 장성 엽씀 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1번에서는 처분성을 묻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계획이 법적 성질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처분성 있는 행위인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의 처분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있죠. 자,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처분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여야 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위여야 되고 공권력 행위여야 되고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판례에서는 이러한 처분을 평가할 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 내부의 행위 등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 법률 행위를 일으키는 행위들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 이 처분성이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행정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갑의 정비구역 지정 행위 자체는 공권력적 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며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행위 자체가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구체적 규율로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가 2-1-2번이죠. 정비계획의 위법성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법성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이 당의 행위가 행정계획의 하나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획행위에 재량이 인정되는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재량행위의 하자 논의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재량행위에서 형량 명령과 형량의 하자 부분들 우리가 정리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에서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는 계획 재량이라는 것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계획 재량은 당연히 폭넓은 재량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형량 명령이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형량 명령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을 포함한 이익들을 제대로 형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형량 중에서 다음 세 가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는 형량의 혜택 그리고 이익 형량에 해야 되는 마땅히 시켜야 하는 사항을 누락한 형량의 흠결 그리고 형량을 했지만 객관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오형량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발생해서 이제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이죠. 요걸 적용해서 사안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의 정비구역 지정행위가 계획재량이 인정되는 행정계획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형량명령에서 요구하는 이제 공익과 공익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 그리고 공익과 사익 그리고 사익과 사익 간의 비교규량을 정량하게 해야 되는 형량 명령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형량의 혜택이나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